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직무정지 이거는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YTN 민영화 완성, 불법적 완결만으로 네. 네.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애초에 없었다.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을 짧은 기간 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네. 그러니까 온 목적도 너무 명약관화하고 네.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두 분 다. 네,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방통위 주변에서 국회가 7월쯤에 열릴 것으로 보고 6월부터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서 네. 방송사들을 완전히 2차 장악하겠다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네. 하지 마.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거 절차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네네.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불법적이다. 네. 책임 묻겠다. 이렇게 네.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이미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만 남았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국회 상임위가 개원이 열려야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다 트랙을 밟아갈 텐데 네. 일단 내일 의장 선출은 합니까? 네. 몇 시에 해요? 10시로 일단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장 선출을 하고 네,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10시로 일단 10시에 의장 선출을 하고 네. 그러면 6월 7일에 상임위 배분이 끝나게 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은 민주당은 끝났고요. 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상임위가 굴러가잖아요. 네, 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대개 원구성으로 보는 겁니다. 예. 네, 그게 국회법상 6월 7일이에요. 예. 저는 제가 국회에서 2012년에 일하면서 제가 심지어 출석 안 하면 국회의원 책임 묻는 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과방위를 하면서 네. 걸핏하면 과방위가 파행되고 안 열리고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역구를 안 해봐서 비례니까 일만 하고 싶은데 그러고는 지역구 가 계시고 이래서 와 무슨 국회가 이러냐 법 만든다는 내가 법 하나 안 지키고 출석도 잘 안 하고 네네. 걸핏하면 외유 나가고 네. 저 솔직히 정말 너무 이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까지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키더라.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더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안 지키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2대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구당 부활하자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네. 이 지구당 부활이 현역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원외를 해봤잖아요. 네. 제가 4년 동안 남양주에서 원외하면서 정말 방송 나가서 돈 버는 거 전부 다 그 지역 활동에 쏟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했습니다. 제가 북카페를. 그러니까 북카페 운영하려면 그 월세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카페 인원 한 명 있어야 되죠. 기본 경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최하 4,500만 원이 듭니다. 한 달에? 예. 네. 그런데 그 4,500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카페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2중 3중고를 겪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당을 제가 국회의원 되면 부활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원외 위원장들이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달라져서 말이 바뀌고 안 하더라. 그런데 이번 22대 민주당 의원들은요. 대부분이 찬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칭찬하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잠복되어서 불만 세력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6월 5일 날 의장 선출하자. 네. 제가 그 의장 임시의장이 누군지 말씀드렸죠. 추미애 의장입니다. 정말 추다르크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누군지도 말씀드리고. 주호영 의원이. 네, 그러면 임시의장 안 맡으면 그냥 임시의장이 안 맡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안 맡으면 차일피일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추다르크예요. 추다르크. 그 의장 뽑는 것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6월 5일, 6월 7일이 민주당 22대 당선자들에게는 하나의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국회법 준수사항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돼 있고 결의에 차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저를 제외한 22대 당선자를 칭찬합니다. 네, 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신장식 의원이
정개특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관계법 전반을 손봐야지 그렇죠. 왜 지구당 부활만 원포인트로 제기를 하고 여야가 동시에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여야가 동시에 합의를 해요. 한동훈만 그런 의견 냈고 국힘은 입장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원외위원장들 표 받아서 당대표 하려고 그런 거죠. 저희는 깊은 고민 끝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그 22대 당선자를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신장식 의원은 지역구를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를 4년 원외 상태에서 뭐 민주노동당을 오래 했죠. 아니 했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4년을 온전하게 민주당 같은 곳에서 지역위원장을 해보면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려봐야 정치권의 경쟁이 얼마나 출발선상이 다른가 현역과. 현역은요 9명의 보좌관 있죠. 그다음에 후원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각종 그 의정활동 지원비 나오죠. 차비 나오죠. 이런 사람과 원외위원장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가장 불공평한 것을 고치자는 민주당 당선자들을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2년만 지나도 못합니다. 나머지 정치관계법은 21대에서도 토론에서 고칠 거 고쳤어요. 그런데 전체를 묶으면 이거 못해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안 해요, 현역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구당 부활 문제는 한나라당 차떼기 문제 때문에 사실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지구당 부활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정치 뭐 관계해서 뇌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막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정치 자금이 다 투명하게 공개돼요. 지구당을 부활시켰을 때 원외 지역위원장이 얻을 수 있는 건 시도의원들도 지금 후원회 할 수 있거든요. 뭐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이게 불법을 줄여줘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지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최하 4,500이 들더라. 최하예요 이건. 제 경우는 아끼고 또 아껴서 이 최하로 드는데 이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유능해서 조달하거나 변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들만 남잖아요. 아니면 부잣집 아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그래서 그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한 대 후원금을 받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 정치 자금의 유통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뭐 돈 먹는 하마 옛날 얘기예요. 어떻게 돈을 먹어요? 누가 원외한테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며 원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로비를 합니까? 다 옛날 얘기예요. 흘러간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제가 국회에 들어왔더니 2004년 이전에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 한 번 하면 각 지역구가 지역위에 1억 2억이 남았대요. 돈을 뿌리고 가서. 그래서 그 오세훈법이라는 거 사실은 노무현법이죠. 대통령이 결단해서 된 거죠. 유시민법이기도 하고 그 철저하게 한 것이 저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서 정치하게 됐고 개혁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지역위원장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데 옛날 얘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정당의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또 한번 뭐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